네, 안녕하세요. 초등맘 라디오 이럴 땐 어떡하죠? DJ 이노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침 일찍 카페에 와서 모닝커피 한 잔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음악 소리가 들릴 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 연유가 있다면 오늘은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일찍 잠에 깼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카페나 일찍 가가지고 커피나 한잔 하면서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좋은 습관 중에 한 개가 캘린더를 작성하면서 꾸준히 뭐 할 일 적고 리스트를 적고 한 개 한 개씩 지워 나가는 그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랑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있는데 사실 오늘 사연은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그러한 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관점에서 그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송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위로가 필요해. 내 맘대로 안 되는 아이들. 엠무 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초등 2, 초등 5 자매가 있어요. 큰딸은 초4부터 사춘기가 왔고 둘째는 언니한테 1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학습지 하는데 열폭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시켜야 할까 말까에 둘이 사소한 걸로 다투니 진짜 죽겠네요. 남편은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하루 쉬니 전 늘 독박 육아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한 습관을 안 길러줘서 그런 것 같고 말빨도 안 먹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만 싶네요. 애들이 보기 싫다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남편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일만으로도 힘든 사람입니다. 요즘 힘든 일 투성이에 아이들은 위하는커녕 절 더 지치게 하네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 보고 그 카페에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히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100%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초등맘 분들께서 힘내라. 그리고 나도 그 마음 이해한다. 라는 실제로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조언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를 정리해서 꼭 그것을 하루에 모르겠습니다. 강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무조건 내가 이 일은 하고 잔다 라는 관점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나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그 엠모님께서 그 오늘의 하루를 끝내는 어떤 시그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가 2명이 있는데 물론 그 엠무님의 그 자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지만 또 자녀들 그 조카들이랑 놀아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지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 어떤 시그널을 끝내냐면 그래 이 친구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천사같이 자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엠무님도 하루의 육아의 끝을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 천사같이 평화로운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내면 어떨까라는 그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사실은 부모들은 다 마음이 그래 다시 한번 이 친구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끝낼 수 있는데 마지막 시그널을 하루의 육아의 마지막 시그널을 정해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과를 정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 언니와 동생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이의 역할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춘기인 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데 분명 언니와 동생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 역할과 동생 역할을 각각 따로따로 어떤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아이들에게 그 엄마가 사실 이런 점이 힘들다. 근데 너가 언니로서, 너가 동생으로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혼냄이 아니라 부탁.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람이고 다 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부모가 항상 강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이러한 점이 있으니 언니 역할, 동생 역할을 각각 말해주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가족은 이제 지금 순간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항상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남편분이 평일에 하루 쉬고 주말도 일하는 이제 업종에서 일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보면 남편에게는 딱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육아를 전담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게 부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남편 당신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10년 뒤, 20년 뒤에 같이 성장해가는 가족의 형태를 하려면 그 밥 먹는 시간 또는 요일을 정해서 항상 가족이랑 같이 밥 먹는 이제 시간을 꼭 정해서 그때는 꼭 지켜달라. 이 정도는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육아다. 육아의 지원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소년기 조금은 더 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그 아버님이랑 좀 떨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한 10년 정도 따로 살았는데 그때 시기가 저한테 가져줬던 거는 그 어떤 가장의 부재, 물론 그 가장도 자기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제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같이 자녀들과 그리고 그 엠모님과 함께 식사를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걸 원칙으로 정하고 부탁하고 이거는 분명히 육아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은 더 이제 첨언을 드리면 일주일에 몇 시간 또는 일주일에 무슨 요일 그리고 하루에 어느 시간대는 개인 시간을 꼭 가지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경단녀입니다. 누나가 아이 조카 2명을 키우고 있는 경단녀인데 가끔 한날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육아를 하기 위해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던데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육아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컸잖아요. 그 엠부님께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나이대가 좀 컸으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개인의 시간, 그 엠부님의 개인의 시간을 가져보는 습관을 일주일에 뭐 무슨 요일 또는 몇 시간 이걸 정해놓고 마련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과 어떤 가족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보는 어떤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조언이 사실은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상황을 겪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이제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어떤 릴레이션십을 헤쳐나가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어디서 들은 말인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갑자기 남편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 더 사랑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것과 가끔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용기를, 왜냐하면 우리 엄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도 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결혼이고 육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초등맘 여러분들, 제가 모두 존경하고, 그리고 항상 힘내십시오. 좋은 그 가족으로 성장해서 서로 나중에 얼싸안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오늘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